우선 수업 페이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수업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해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차단되니까요. 차단이 자동으로 풀렸네. 차단돼 있다라고 나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화질은 시간이 지나면 좀 될 거고, 만약에 자막이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리플 새로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습장 코드가 써져 있는 이 연습장 이름이 main.java인 거예요. main.java. 그래서 이 연습장 이름이랑 여기 클래스 옆에 나와 있는 이름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런 버튼 누르면 실행되죠.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가 이 콘솔이라는 곳에 나오고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툴 자체가 이 코드를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콘솔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언어 해봤으면 익숙할 건데 이 안쪽 내용 있죠? 따옴표 안쪽, 여기를 이제 바꿔가지고 실행해보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바 장인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세요. 그리고 이 실행 버튼 있죠? 이 실행 버튼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용 같은 거 저장하는 거는 그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영상으로 남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시간도 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영상도 찍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밑에다가 정답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필요 없고요. 일회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예고를 해드리자면, 자바를 공부하러 왔죠. 자바에 좀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화라고도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언어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력, 그 다음에 변수, 함수,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이게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내용. 얘는 이제 자바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이기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객체, 리스트, 그리고 클래스, 상속,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투자하는 시간의 정도? 당연히 기본에다가 많이 넣을 거예요. 비율은 한 7대3? 7대3?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거는 사칙 연산도 모르는데 미적분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내용을 완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나갈 겁니다. 활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본 내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적인 내용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만들려고 하는 게 게시판, 콘솔에다가 이용하는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이 게시판이라고 하면 뭐냐면 뭐 카페나 블로그 같이 글 작성할 수 있고, 작성한 글 조회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회원 관리 이런 거,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할 건데, 자, 이걸 사용하려면 기본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본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투자 많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내가 다른 언어를 하고 나서 알고 있어도 다른 언어랑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바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수업을 잘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초반에 이런 건 외워줘야 돼요. 모양만 외우세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대문자 M 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괄호가 좀 다양하게 있죠.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얘네들은 일단 의미는 달라요. 일단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고, 여기 두 줄, 이 두 줄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대신에 모양을 한번 보세요. 비슷하게 메인이라는 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들여쓰기죠. 그러면 여기는 왜 들여쓰기를 했고 여기는 왜 들여쓰기를 안 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겠죠. 들여쓰기를 2줄에서 한 이유는 이 줄이 중괄호 한 개, 중괄호에 감싸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괄호 한 개당 들여쓰기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문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안 지킨다고 문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코드가 좀 길어지면 가독성에 좀 문제가 생겨요.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요게 맞을까요? 지금 이 들여쓰기 한 번 한 거 제가 스페이스바 2번 눌렀는데 그거 설정에서 했습니다. 들여쓰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인덴트라고 해요. 인덴트. 그래서 만약에 뭐 파이썬을 좀 배웠다 그러면 이제 들여쓰기가 문법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들여쓰기를 안 시켰다 그러면 인덴트 에러라고 발생해요. 들여쓰기 제대로 안 했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덴트 타입 스페이스바로 2번 누르면 한 번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이 문장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보세요. 두 개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짝이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들여쓰기는 총 2번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아시겠죠? 초반에 들여쓰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게 뭘 뜻하는 문장인지 몰라도 들여쓰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자, 근데 지금 출력이 뭔지 모르죠? 얘가 출력문입니다. 근데 출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요 프린트, 얘가 출력이고, 요 시스템 아웃, 얘가 모니터예요. 그래서 요 한 줄을 써주면 모니터에 출력하는 건데, 이거를 실행해보면, 이 코드 그대로 실행했죠? 여기 콘솔에 좀 걸리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툴을 얼마 안 쓰고 다른 툴로 바꿀 거니까. 자바 장인이라고만 나오고 출력문이라고 했는데 요 한 줄 전체가 안 나왔죠? 왜 그럴까요? 한 줄 자체가 나왔으면은 뭐 시스템.out. 뭐 println 이런 부분도 여기 나왔어야죠. 근데 안 나오고 요 쌍따옴표 안 내용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출력문을 쓰면은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쓰면 그렇게 유추하면 돼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요게 맞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맞는 거죠. 이 밑으로 새로 한 줄 쓸 때마다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닙니다. 들여쓰기 하는 기준은 작성하는 문장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몇 개인가, 그것만 세면 돼요.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다 해서 뭐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에러 안 뜨고 잘 나오는데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 1, 자, 하이 2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세요. 하이 1, 하이 2 나왔죠.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나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2에서 아래로 나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코드를 썼을 때 이 코드는 어떻게 실행돼서 만약에 결과에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하이 1과 하이 2가 각 줄 한 줄씩 차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ln 때문입니다. 요 ln이 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줄을 차지하고 있고,
얘는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조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실행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Alt 누르고 밑방향 키 누르면 이 문장을 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로 누르면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 2가 먼저 나왔으니까 실행할 때 하이 2가 먼저 나오겠죠.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세미콜론, 그리고 세미콜론 없으면 뭐라고 하고, 이거는 아까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거 중괄호 짝 안 맞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뭐라고 해요? 에러 발생했죠? 그래서 중괄호 짝은 항상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이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얘는 해당 줄, 그러니까 얘가 4번 줄에 있죠? 그럼 4번 줄은 끝났다 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확실하게 해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표현을 끝냈으면 세미콜론으로 항상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지금 메인이라고 돼 있죠? 대문자 메인. 얘는 클래스 메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메인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클래스. 그리고 얘는 이름이 메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메인 메서드.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뭐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뭐 어쩌고 하면은 이 안쪽을 보면 되고요. 메인 클래스 보라고 하면은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에러 메시지예요. 초보자들이 제일 좀 안 하는 건데 이 에러 메시지 얘를 안 봅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 발생하면은 어디서 어느 줄에서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요. 자,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이 main.java 이 파일이죠. 그리고 얘는 줄 수예요. 4번 줄. 여기서 에러 내용 세미콜론 expected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예측하기를 세미콜론이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는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뉘앙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바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없으니까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근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컨트롤 C 안 되니까 우클릭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링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에러 때문에 나왔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거 하나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 글밖에 없을 때 컨트롤 F 누르면 이제 해당 웹페이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F 누르고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보면 세미콜론이 필요한 곳에 없다는 뜻이다. 없으니까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콜론 붙여주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얘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그거를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숙련도가 높아질 거니까 에러 메시지 나왔다고 여기 보지 말고 그냥 에러 발생했네 하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분석해준 그 에러 내용을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방금 한 게 출력 내용이니까 이 출력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 수업 페이지 한번 띄워보세요.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 링크 클릭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쇼코드라고 있습니다. 이 쇼코드 클릭하면 여기에 파일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main.java 있죠? 클릭하면 코드가 나오고 이 코드를 드래그 하세요. 그런 다음에 복사하고 우리가 쓰던 연습장으로 옵니다. 연습장으로 와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까지 왔으면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 충족할 수 있도록 내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봤을 때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요. 아시겠죠?